핏줄이랑 눈에 지저분한 부분이 더 또렷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도 예쁘게 지워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지실 거예요. 고객님께 눈치 봐가며 양해 구해서 기껏 사진 찍었는데 인스타에 올리려고 보니 한 가닥이 삐져나와 있고 고객님 눈이 너무 충혈돼서 못 올리고 삭제하신 적 많으시죠? 저희한테는 포트폴리오이자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사진인데 눈물을 머금고 삭제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런 실패 없이 단 3분 만에 예쁜 속눈썹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 자신있게 업로드할 수 있는 속눈썹 사진 보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유라이크와 메이투 이렇게 두 가지 어플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먼저 유라이크 어플을 이용해서 첫 번째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보정이 필요한 사진을 선택을 해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이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희는 이 중에서 뷰티 카테고리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보이시는 피부 보정을 먼저 조절해 줄 거예요. 피부는 너무 강하게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서 60 정도로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옆에 보이시는 두 번째 아이콘인 고화질을 만져줄 건데요. 고화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필터를 얹거나 보정의 값을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화질이 깨질 수 있음을 염려해서 먼저 고화질로 밝혀주는 작업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고화질도 강도를 너무 세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래픽처럼 좀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에서 15 사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아이콘인 피부색을 만져줄 텐데요. 가장 첫 번째인 핑크 화이트를 클릭하셔서 앞에와 동일하게 40에서 60 강도로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비포 애프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이시죠? 이 다음에는 저희가 원하는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필터를 얹어줄 텐데요. 이 필터 부분은 개인의 인스타그램 컨셉이나 또 피드의 색감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고객님들은 너무 새파란 쿨톤 느낌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베이지나 아이보리인 웜톤을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객님들께 어필하기 위해 조금 더 따뜻한 웜톤 색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 뒤로도 저희가 보정을 더 해줄 것이기 때문에 강도는 약하게만 들어가 주세요. 1차 보정만 바꿨는데도 비포 애프터 차이가 굉장하죠. 두 번째로는 메이투 어플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유라이크에서 보정을 끝낸 사진을 다시 불러와 주세요. 조금 전에 유라이크 어플에서 봤던 것보다 하단 아이콘이 더 복잡해졌어요.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계속 불편했던 기분이 사진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서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스타 사이즈에 먼저 맞춰서 해결을 해준 뒤 보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돌아가 있으면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시선도 잘 쏠리지 않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위치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미세하게 9개의 칸으로 줄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칸에 맞추어서 중간 그리고 가운데에 속눈썹이 보일 수 있도록 위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한번 만져주었던 피부 보정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피부 보정을 끝낸다면 조금 더 뽀얗고 맨들맨들한 느낌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게 앞에서 진행했던 피부색을 한 번 더 만져줄 겁니다. 피부색도 너무 왼쪽으로 가면 쿨톤이 될 수 있고 또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혈색이 돌 수 있는 웜톤 계열로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슬림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후 고객님의 얼굴형이 조금 더 예쁘고 정돈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을 포토샵하는 것처럼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진 찍을 때는 고객님들이 주무셨다가 일어나시거나 생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메이크업을 더해주세요. 눈썹이라든지 코에 쉐딩이라든지 우리 속눈썹을 좀 더 포인트가 되게 해줄 콘택트 렌즈도 추가를 해주세요. 다양한 색상의 렌즈가 많지만 보통은 웜톤과 같은 계열인 브라운 톤을 선택하시거나
속눈썹을 포인트로 만들어줄 그레이 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의 강도도 너무 강하면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강도 내에서 조절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객님 얼굴을 봤을 때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지 않으세요? 바로 머리카락들입니다. 이 머리카락들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주름 제거 아이콘으로 제거를 해줄 거예요. 고객님 얼굴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잔머리들을 다 제거해주세요. 머리카락이 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제거해 주시는 것이 화질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정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대를 통해서 한 올 한 올 얇은 것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얼굴이 깔끔한 느낌이 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마는 헤어라인이나 미간, 삼자 라인 이런 곳에 잔머리가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잔머리만 제거해 주었는데도 비포 애프터 깔끔한 느낌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자, 이제 머리카락이 끝났다면 조금 더 섬세한 작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마에 잔머리들을 다 제거해 줬는데도 아직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이 눈썹 때문입니다. 시술이 끝나고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눈썹 칼로 다듬어 주시면 훨씬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더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카락과 동일하게 눈썹 또한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눈썹도 한 올 한 올 원래 없었던 것처럼, 원래 고객님께서 다듬으신 것처럼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이때는 눈썹의 쉐입에 따라서 눈썹을 살릴 수 있는 방법대로 제거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저희가 고객님께 시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게 처음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하시다 보면 손에 익어서 눈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객님의 미모를 살릴 수 있는 눈가의 주름이라던가 아니면 미간 주름, 이마 주름 혹은 점이나 트러블들도 이 주름 제거로 제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눈가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환해진 느낌이죠? 지금까지 고객님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정했다면 이젠 저희 시술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줄 텐데요. 명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눈이 더 또렷해 보일 수 있도록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부 보정이나 필터를 계속 얹었기 때문에 고화질로 높이긴 했지만 속눈썹만 더 또렷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명도를 이용해서 속눈썹 한 올 한 올 그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비해서 속눈썹이 훨씬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졌죠? 여기서 나는 이것보다 시술이 더 또렷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터치를 더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효과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눈을 또렷하게 했더니 핏줄이랑 눈의 지저분한 부분이 더 또렷해 보이잖아요. 그쵸?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지우개로 예쁘게 지워주시면 훨씬 더 깔끔해지실 거예요. 속눈썹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속눈썹 자체에 시선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속눈썹이 조금 더 또렷하고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눈동자가 하얗면 시술에 좀 더 시선이 가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눈동자에 핏줄이 하나하나 도드라진 분들은 이 지우개 아이콘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핏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에 충혈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이 컨투어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하얀색을 선택하면 너무 하얘서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보색이 되는 베이지 톤을 선택하신 다음에 눈동자를 마구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눈가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 게 확인되시죠? 이대로 업로드를 하셔도 좋지만 저는 사진을 봤을 때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객님의 머리 윗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머리카락은 베드 뒤로 떨어뜨려 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고객님 머리 밑으로 깔끔하게 넣어주셔서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급하다 보니까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회전을 이용한다든지 후보정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필수 채널 당근마켓에서 우리 샵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